안녕하세요. 비주얼 C++ 영상 처리 프로그래밍 책의 저자 황선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4절 영상을 확대하여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리를 하다 보면은 영상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영상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하여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을 확대하여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 메뉴가 아닌 툴바에 버튼을 추가해서 툴바를 선택함으로써 영상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상을 출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절에서 다루는 파일은 거의 뷰 클래스의 파일이에요. 이미지 툴 view.cpp 파일을 주로 건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은 현재 몇 배의 크기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멤버 변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뷰 클래스 뷰에서 보도록 하죠. 이 뷰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보죠. 타입은 변수 형식은 인트로 해주시면 되고 변수 이름은 mn줌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앞에다 m을 썼고 일단 n이라고 하는 건 정수형이라는 의미고 뒤에 요건 줌 배우를 의미하는 변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 부분에는 이미지 확대 배열이라고 주석은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여기서는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그 클래스 멤버 쪽에 보면은 이렇게 인트 타입으로 mn줌이 헤더 파일에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pp 파일 쪽을 보면은 요 cpp 파일 쪽을 보면은 맨 위에 생성자 쪽에 mm줌이라고 하는 그 멤버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에 초기화를 0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몇 배로 보여줄 거냐 0배로 보여주겠다 이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배죠. 원본 크기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mm줌 값은 0이 아닌 1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은 이제 드로우 쪽이죠. 드로우 함수. 이 드로우 함수인데 이 드로우 함수가 ippdib라고 하는 클래스 멤버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인데 이 함수의 정의를 따라가려면은 여기서 여기 있네요. 정의로 이동. 이 정의로 이동 또는 선언으로 이동을 한번 가보죠. 선언으로 가보죠. 선언으로 가보니까 이게 ippdib.header 파일이고 여기에 드로우 함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선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사용했던 거는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인자를 하나 받는 타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거, 요 드로우를 사용한 겁니다. 요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가 있긴 하지만 얘는 디폴트 인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자, DC의 핸들 값만 넘겨주면은 화면에 출력하는 게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인자가 더 필요합니다. 몇 배의 크기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이 두 번째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만 요 6번째는 또 디폴트 인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5개의 인자만 적절하게 입력을 해주면은 화면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비트맵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dx는 destination x, destination y, destination width, destination height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된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 기존 위치는 이제 좌측 상단에다 붙여서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영상의 크기에다가 mn줌. 내가 몇 배로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 정도를 곱해서 출력을 해라. 그 다음에 height가 있다 치면은 영상의 세로 크기에다가 mn줌 크기 형태로 확대를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W하고 H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렸죠. 지금 width하고 height라고. 그렇지만 변수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int w는 p 독에 있는 m dib
객체에 get width를 해서 가로 크기를 저장하고 h에는 get height를 해서 세로 크기를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mn 중값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그 크기로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mn 중값이 1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크기 그대로 보여지겠죠. 맨드릴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렇게 원본 크기 그대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요거를 2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같은 파일을 불러왔는데 이렇게 2배의 크기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약간 아까 좀 동작이 특이하죠. 여기서 깜빡거리는 것도 생겼고, 스크롤바도 여기서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도 스크롤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원본 크기 형태로만 됐을 때 이제 스크롤바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스크롤바를 설정하는 방식, 스크롤바를 설정하는 부분이 뭔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자, 스크롤바의 정보를 처음 지정하는 것은 뷰 클래스의 초기화를 담당하는 onInitialUpdate 함수에서 코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죠. csize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넣어주고 setScrollSizes를 해서 스크롤바가 이 정도 크기부터 나타나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보가 변경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줌을 하게 되면은 2배 확대를 한다든가 3배 확대하게 되면은 스크롤바가 나타나야 될 기준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화면 출력하는 것처럼 mn 줌 값을 여기 곱한 형태로 해서 스크롤바의 사이즈, 나타나야 될 사이즈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더 추가가 돼야지만 이제 스크롤바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부터 할 것은 요 mn 줌이라는 값을 툴바를 이용하던가 또는 메뉴를 이용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리소스 뷰에서 툴바와 또 메뉴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툴바를 먼저 하기 전에 메뉴에다가 일단 메뉴에 확대하여 보기 메뉴를 먼저 추가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메뉴 추가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메뉴 아이디는 IDR 이미지 툴 타입이라고 해서 차일드 윈도우 하나로 또 있을 때 나타나는 메뉴 쪽에 추가를 할 거고, 일단 구문선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 1배 보기, 새로 추가 메뉴 항목의 아이디는 ID 뷰 줌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1배 보기, 2배 보기, 3배, 4배 보기 다 추가할 건데, 요 1배 보기를 그냥 복사를 해서 요 밑에다 이렇게 일단 하나씩 추가를 하고, 각각의 아이디와 캡션을 적당하게 이제 1, 2, 3, 4 순서대로 변경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4개의 메뉴를 추가를 하고 실행을 해 보면은, 자, 맨드릴 파일을 오픈을 하고, 아까 mn 줌값을 2로 설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2배 보기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메뉴 추가한 걸 먼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메뉴를 추가를 했지만 이제 4가지 메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비활성화 상태로 추가가 돼요. 이 원인은 이벤트 처리기, 메뉴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메뉴 항목에 대해서 메뉴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리소스 에디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메뉴, 이벤트 처리기 추가 메뉴를 선택을 해도 되고, 지금처럼 여러 개의 메뉴 항목에 대해서,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메뉴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를 많이 할 때에는 클래스 마법사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 Ctrl Shift X를 눌러서 클래스 마법사가 나타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메뉴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죠. 메뉴 이벤트 처리기에 대한 거는 이 명령 쪽에서 메뉴 아이디를 찾아서, 메뉴 항목 아이디를 찾아서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를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시키고 나서 이 클래스 이름을 반드시 내가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메뉴를 먼저 찾고 여기서 찾은 다음에 뭔가를 하려다가 보면은 요 클래스 이름을 바꾸지 않아서 확대 보기 그 메뉴에 대한 이벤트 처리기가 내가 원하는 뷰 클래스가 아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About DLG 클래스의 이상한 메뉴 이벤트 처리기를 추가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클래스를 내가 원하는 클래스인 C 이미지 툴 뷰 클래스로 선택을 하고, 그 후에 여기서 명령 쪽에서 ID 뷰 줌에 관련된 명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ID 줌 뷰가 여기 네 가지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ID 줌 1, 2, 3, 4에 대해서 메시지를 코맨드 뿐만이 아니라 업데이트 코맨드 UI도 같이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코맨드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고, 업데이트 코맨드 UI는 그 메뉴가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보여지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시지 이벤트 처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D 뷰 줌 1에 대해서 코맨드 더블 클릭해서 추가, 업데이트 코맨드 UI 더블 클릭해서 멤버 함수 이름은 on 업데이트 뷰 줌 1이라고 자동으로 되고, 이거 추가를 합니다. 이 작업을 줌 2에 대해서도 줌 3에 대해서도 다 해주시면 돼요. 자, 추가를 했으니까 4개에 대해서 2가지씩 했으니까 8개의 함수가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n view zoom 1 요거 하기 전에 일단 그 mn 줌 값을 초기 값을 1로 다시 변경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추가한 이벤트 처리기에서 내가 만약에 한 배 보기 메뉴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mn 줌 값을 1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크롤 사이즈에 대한 세팅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될 게 인베리데이트 true라고 하는 걸 호출해서, 자, 이 줌까지 변경됐으니까 그 비트맵을 다시 그려라, invalidate 라고 써주시죠.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그리라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중간에 쓰여져 있는 스크롤 사이즈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이니셜 업데이트에서 했던 요 코드를 의미를 합니다. 요 코드를 한 번 더 호출을 해줘야 돼요. 요거 전체를 복사를 해서 아까 그 on view zoom 1이라고 하는 함수, 이벤트 처리기 함수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함수 길이가 되게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동일 코드, 요 코드 자체를 함수 하나로 따로 분리를 시키도록 할게요.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미지 툴 뷰 클래스에서 함수 추가를 하나 해보죠. 반환 형식은 뭐 없습니다. 보이드고, 함수 이름은 set scroll size to fit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현재 스크롤 사이즈를 현재 이미지 비트맵에 맞게 설정해라, 그 뜻이고, 자, 밑에 보면 함수 시그니처가 이렇게 음각으로 살짝 흐리게 보이는데, void set scroll size to fit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매개 변수는 여기서 인트로 되어 있지만 요걸 저희가 추가를 해줘야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 없는 형태로 함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뷰 클래스 헤더 파일에서 맨 아래 이렇게
setScroll size to fit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CPP 파일 맨 아래에도 setScroll size to fit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on initial update에 있던 요 사이즈 변수 선언한 것부터 여기까지 쭉 긁어서 요걸 맨 밑에 setScroll size라고 하는 setScroll size to fit이라고 하는 함수에다 옮겨 넣을게요. 옮겨 넣고, 자, on initial update에서 코드를 뺐으니까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해줘야겠죠. 함수 호출을 setScroll size to fit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합니다. 그럼 뷰 클래스가 처음에 초기화 될 때 스크롤바 사이즈를 갖다가 초기화를 시켜줄 것이고, 자,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다가 이제 똑같이 set scroll size to fi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은, 현재 내가 설정한 줌 값에 맞게 스크롤 사이즈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함수가 내가 1배 줌을 선택했을 때, 2배 줌을 선택했을 때, 3배 줌, 4배 줌을 선택했을 때도 동일한 형태로 호출이 되고, 다만 줌 배율값, mn 줌 값만 선택한 메뉴에 맞게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맨드릴 파일을 오픈을 하고 보기 메뉴에서 2배 보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2배로 커져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 사이즈도 딱 적당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배 선택하기 하면은 또 3배로 더 크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3배 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체크마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작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까 업데이트 커맨드 UI에 대한 함수들을 다 추가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체크 무늬를 추가를 하려면은 인자로 넘어온 PCMD UI 쪽에서 set check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돼요. 이 함수의 인자로서 true를 설정하면은 이 줌1에 대한 메뉴에 체크마크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체크마크가 보여줘야 될 메뉴 항목은 현재 줌 배율의 동일한 그 메뉴 항목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mn 줌이라는 값이 1이냐 판단을 해서 그 값이 맞으면 요 조건식이 맞으면은 true가 되죠. true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은 mn 줌값이 1일 때 줌 1에 대한 메뉴 옆에 체크가 선택이 됩니다. 체크가 표시가 되고 이 코드를 또 여기 쭉 복사를 해서 각각의 메뉴에 맞게끔 요 mn 줌값 비교하는 값을 변경을 시켜주면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한 배 보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2배 보기를 하면은 실제 보여지는 거 2배로 보여지고 메뉴에서 2배 보기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배 보기, 4배 보기 다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뉴를 추가한 것들 말고 이번엔 요런 메뉴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툴바를 선택을 해서 확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 툴바를 선택한 것 자체는 툴바의 메커니즘 자체는 메뉴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툴바는 보여지는 방식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메뉴는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그것이 보여지는데, 메뉴가 보여지는데, 툴바는 항상 요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툴바에다가 한 배 보기, 2배, 3배, 4배 보기에 대한 그 툴바 버튼을 새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리소스 뷰에서 한번 다시 툴바를 볼게요. 툴바를 확장을 시켜보니까 툴바가 2개가 있네요. IDR 메인 프레임이 있고 IDR 메인 프레임 256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면은 요 위에 써 있는 게 24비트, 여기는 4비트, 16컬러로 그려지는 비트맵들이고, 얘는 좀 더 니트하게 256
컬러는 아니지만 24비트이긴 하지만 256이라고 해서 색상이 좀 더 많은 걸 표현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자, 한번 실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맨드릴 오픈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툴바가, 요 툴바죠? 요게 아니라, 요 약간 색상이 모양 자체가 좀 칙칙한데, 얘를 사용을 합니다. 얘가 이제 요게 아까 봤던 IDR 메인프레임 256이라고 하는 툴바예요. 이 툴바를 어디서 사용하는지 확실하게 보려면은 mainframe.cpp 파일에서 자, 여기 툴바 로드 툴바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ainframe onCreate, 메인프레임이 처음 생성될 때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툴바를 만들고 메인프레임에 붙이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로드 툴바가 사용하는 것이 이 IDR 메인프레임 256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는 툴바입니다. 여기 보면 app 클래스의 mb 하이 컬러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실제로 true 값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256 컬러에 대한 툴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툴바에 대해서 이제 툴바를 하나하나 추가를 하고, 그 툴바에 대해서 ID 값을 아까 추가했던 메뉴 뷰에 줌 관련된 메뉴 아이디를 매칭을 시켜주면은 특별한 작업 없이 그 툴바의 동작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툴바 또 여기 보면은 맨 끝에 요 점선으로 돼서 네모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새로 추가할 툴바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약간 옆으로 하나 띄우고 작업을 할게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여기 쪽 있어요. 그리는 도구가 있고, 여기 보면 색상창 표시라고 해서 색상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파란색, 대충 선택을 해보죠.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그림을 그리지 말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글씨 그리는 도구를 해서 그냥 제가 한 배 보기 곱하기 1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툴바의 아이디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툴바의 아이디를 제가 여기서 아이디 뭐라고 쭉 써도 되고, 또는 메뉴 아이템에 있는 아이디하고 매칭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연관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삼각형 이 박스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잘 내려가서 아이디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뷰, 줌, 원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툴바 버튼은 아까 만들었던 1배 보기라고 하는 메뉴 아이템과 완전히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곱하기 2 해주고, 얘는 id 뷰, 줌 2라고 해주시고, 얘는 곱하기 3 해주고 3이라고 해주고, 자, 이 네 번째 얘는 곱하기 4라고 해주고 줌 4라고 지정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은 툴바가 나타나고, 그 툴바와 여기서 툴바와 보기에서 두 배 보기 선택했을 때 바뀌는 것들을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곱하기 2 툴바를 선택하면 2배 보기가 되고, 곱하기 3을 선택하니까 3배 보기가 되고, 보기 메뉴에서는 3배 보기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툴바 추가하는 것까지는 매우 간단하게 진행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 툴바들이 요쪽 맨 끝에 있는 것보다는 보통은 도움말이 맨 끝에 있고, 자, 이런 형태로 좀 앞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약간 잔상이 남는데, 요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약간의 버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다시 한번 열게요. 보기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졌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아까 리소스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데 여기는 바뀌지 않고 예전 순서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일종의 버그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또는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요 MFC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도구 모음에 가서 모두 다시 설정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요 순서가 내가 설정한 순서가 아니라 여기 초기화되어 있는 요 순서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요 순서하고 요 순서가 동일한 순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 순서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는데 요 다시 모두 다시 설정해 주시면은 초기화되어 있는 그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동작은 잘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